안녕하십니까. 자,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오행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행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러니까 오행이란 5가지 기운의 흐름을 말합니다. 오행은요, 5가지 기운의 흐름. 그 5가지는 목과 화와 토와 금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왜 배우냐면요, 그러니까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각각의 물상이나 어떤 장점, 단점, 드러난 특성,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내 사주에서 목이 많으면 어떤 성향이 일어나고 화가 나면 어떤 성향이 일어나고 다른 글자가 많으면 어떠한 성향이 있는지를 보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요걸 활용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먼저 성격 또는 성향이 어떤지를 살펴볼 때 이 목과 토음수를 쓰기도 하고요. 첫째, 요거 성격 다음에는 이러한 성격이니까 장점과 단점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장점과 단점을 알 수가 있고, 이거에 따라서 장점을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점으로 드러난 모양의 직업은 선택하지 않은 것, 직업이나 어떤 자기 삶의 선택에 있어서 이 오행을 쓰는 겁니다. 이 오행을 쓸 때는요, 여기에 오행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육친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고요, 12 운성이라든가 12 신살 또는 다양한 합, 충, 형, 파, 원진, 공망 등 다양한 그 이론들이 그대로 같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들을 갖다 지금 배우긴 배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샘플로 쭉 설명을 하면서 요것이 설명을 한다면 요거를 학습을 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요러한 흐름을 통해서 사주를 본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지금 오행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은 목에 대한 오행을 설명했습니다. 오늘은요, 화에 대한 오행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사주를 감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까 합니다. 먼저 화에 먼저 성격은 뭐고, 장점은 뭐고, 직업은 뭐고, 또 내 삶의 선택은 뭔지에 대해서 요 흐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글자로 따지면 천간의 병과 정을 화라고 합니다. 또는 두 번째 어떤 얘는 천간이고요. 지지로서는 사, 오, 미까지도 화의 기운에 속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요 글자들이 어떤 일간일 경우도 있고, 또 지지일 경우도 있고, 천간일 경우도 있고, 또 운일 경우도 있습니다. 운에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쓰이냐가 다 같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 일간 자체를 전부 다 화라고 보았을 때, 병정사오미라는 어떤 퉁쳐서 얘들이 그러니까 원밀하게 따지면 병이 다르고 정이 다르고 사오미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르고 정이 다른 거를 천간운이라고 하고요, 사오미가 다 각각 특성이 다른 거를 지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주를 해설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천간론과 지지론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 오행론보다 좀 더 깊은 단계입니다. 좀 깊은 단계고
한참 더 많은 학습을 거친 후에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5가지 병정사음이라는 것의 공통점에 대해서를 화라는 기운으로 화라는 오행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화라는 오행을 먼저 성격과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직업으로 연결시켜 보자고 하는 겁니다. 먼저 화오행의 성격을 말할 때는요. 그러니까 성격을 말할 때는 이제 그 가령 일간이 어떻든 저떻든 이렇게 자, 이런 경우를 1번이라고 놓고 이런 경우를 2번이라고 놓고요. 또 이런 경우를 3번이라고 놓고 이런 경우를 4번이라고 놨을 때 자, 1번, 2번, 3번, 4번이 모두 다 오행론을 활용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가령 1번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냐면요. 다른 글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간이 병이나 정이라는 게 1번과 2번 사주의 특성입니다. 즉 일간이 병이나 정이었을 때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화의 성격을 닮았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 3번과 4번은요. 지지가 4, 5, 미가 있으면 요 지지가 지배하는 시간 즉 요 시간은 월지에 있으니까 여기서 15세부터 35세까지 이게 55세라고 하면 15세에서 35세까지는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 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또 여기는요. 원년과 월이니까 15세부터 55세까지라면 15세에서 55세까지 화의 속성이 강하니까 화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사주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화의 속성을 화의 성격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화의 성격적인 측면을 보면 크게 한 4가지나 5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점, 활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생각을 반복하는 것은 활동적인 게 아니고 사색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의 반대편은 사색적이죠. 근데 활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나오면 바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나 무엇을 저 친구한테 전화 한번 해볼 생각이 들었다 그럼 드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게 활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경우는요. 자기의 어떤 오랫동안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이 굉장히 앞서게 됩니다. 행동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일간이 병일간이나 정일간의 경우 또는 지지가 4, 5, 미인 경우 이렇게 활동적이고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성급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모험심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모험심이 강하다는 것은요 일단 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일단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 화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이 나면 바로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거죠. 실행력은 앞서지만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곰곰이 실패했을 경우에 제 이안과 다른 대안을 만드는 것 이거는 화의 반대편의 기운이거든요. 금기운과 수기운. 그러면 좀 침착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겠죠. 모험심은 올라가는 심에 그러니까 대안이라든가 어떤 다시 심사숙고하는 힘은 떨어지는 것이 이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요.
이 화기운은 그러니까 왜 만물이 붉어진다는 건요 열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낼 때도 막 얼굴이 붉으스름해집니다. 또 꽃도요 굉장히 양기가 확 피어오를 때 붉은색 꽃을 확 피어냅니다. 이렇게 뭔가 굉장히 활동적인 열정이 가득할 때 그 색깔은 빨간색이 되면서 화의 기운인데요. 이때 열정이 굉장히 뜨겁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열정이. 그래서 보통 열정이 뜨겁다는 것은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사랑이 뜨겁게 꽃피운다 또는 어떤 일이 아주 불같이 일어난다, 불같은 성격이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열정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요,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력은요, 언어적인 표현력도 좋고요, 또 표정적인 표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고전의 어떤 덕, 5개 5개의 덕을 목화 토금수에 비유할 수가 있거든요. 목화 토금수에. 그래서 인은 목에 되고요. 의는 금에 해당됩니다. 얘가 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화. 지가 물수에 해당되고 토가 미드신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화가 예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의가 있다, 예의 범죄를 졌다, 예의가 반듯하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라는 전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A라는 사람을 되게 존경하고 되게 이 사람한테 배울 게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만큼 제가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쑥스러워서 이 A라는 사람을 만날 때 그런 마음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눈을 마주치면 좀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눈 좀 수그리고 눈 안 마주치고 부끄러워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 가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똑같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되게 지가 잘난 척한다고 되게 싫어하는데, 이 사람은요 A를 만날 때마다 밝은 얼굴로 환한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꼬막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은요, 저를 갖다가 또 예의 있다고 보겠습니까? 이 가라는 사람은 예의 있다고 보겠습니까? 저보다는 이 가라는 사람은 예의 있다고 볼 겁니다. 이 드러난 예의는요, 속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된 예의를 말합니다. 내가 속으로 아무리 저 사람 미워한다 해도 만날 때마다 기쁘고 반가운 얼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먼저 건네면 그 사람은 저한테 예의 있다고 표현할 뿐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화는요, 겉으로 드러난 예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력인데, 표현력이 언어와 표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좀 즐겁게 만들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런 경우는 어떤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예요. 빠르게 대응이라고 하죠. 장점을 따지면.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내가 나한테 요구되는 변화가 있으면 나는 그거를 굉장히 빠르게 응대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라고 할까요? 임기응변이 몹시도 강한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요, 여섯 번째는요, 어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중 앞에 서서 내 재능을 발휘하는 게 발휘할 때요, 대중이 없거나 작은 수의 대중 앞에서 내 끼를 발휘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재능을 발휘할 때 떨지도 않고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렇게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화오행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입니다. 그 화오행 가진 사람은 누구냐? 병일간이나 정일간 또는 지지의 사오미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 이제 여기서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의 예와 좀 애매한 경우의 예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령 병오의 4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런 경우 여기는 일간도 화오행이고요. 일지도 화오행, 월지도 화오행이다 보니까 월지, 일지, 일간이 화오행이 됐을 때는 거의 화국을 이룰 만큼 강한 화기운이 강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장점과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왜? 화오행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것들이 다, 요것들이 다 성격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살리면 장점이 되고요. 요거의 반대편이 단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활동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장점이 활동적이라고 하면요. 이 사람의 단점은 뭘까요? 아, 생각을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적인 거예요. 사색하는 힘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모험심도 많고 열정적이고 표현력도 굉장히 강하면서 빠르게 뭔가 응대할 수 있는 일에선 장점을 드러나지만, 자, 요거의 반대편 볼게요. 심사숙고해야 될 일, 그다음에 어떤 신중하게 결정하게 해야 될 일, 표현력보다는 내부적 고찰, 또 빠르게 응대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대안을 갖고 이런 일은 단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화오행이 이런 모양의 1, 2, 3, 4, 5, 6의 모양을 갖고 있고요. 장점은 요 성격이고 단점은 요거의 반대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유리하고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불리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화오행 갖다가 잘 쓸 수 있는 직업은요. 지금 제가 지금 책에다 지금 이 교재에다가 좀 표시해 놓은 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언론, 방송, 요건 좀 교재에다가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에 연예, 스포츠, 사회 강사, 그다음 유튜버.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은 뭐냐면, 자, 언론, 방송, 연예, 스포츠, 사회 강사, 유튜버들은 뭐냐면요, 자기가 가진 재능을 많은 사람 앞에서 발휘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을 때 더 힘이 난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표현력도 좋고요. 또 열정도 굉장히 좋고 모험심도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론 방송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는요. 자기가 생각난 거는 야, 이것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실시해 볼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것들이 열정과 표현력입니다. 빠르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내가 고칠 것, 더 많은 비중을 실을 것을 즉각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임기응변도 이 사람들이 강합니다. 예전에 언론 방송 쪽에서 이제 방송 쪽에 아나운서 시험을 볼 때 상당히 비중을 뒀던 것이 긴급 상황,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기 위한 다양한 테스트 기법들이 많이 동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방송으로 나가는 방송은요, 참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런 지금 생방송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생방송을 보낼 때는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송출되기 때문에 MC나 아나운서들이 그걸 어떻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 임기응변도 대응하는 것 또한 이렇게 화오의 속성이 됩니다. 그래서 또 요즘은 언론 방송 중에 할 사람들 중에서 언론 방송의 레거시 미디어를 갖다 같이 하거나 자신만의 유튜버를 하는 사람도 이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들 중에서 대중들의 많은 관중이 많은 곳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화오행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령 내가 혼자서 연습할 때는 매우 잘하던 사람이 중요한 시합에 나가거나 관중이 많았을 때는 내 실력에 반도 발휘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자기 사주에 화라고 하는 병정사옵이라는 글자가 없거나 세력이 아주 약화된 경우를 봐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아무리 평소에 혼자 많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자꾸 여러 대중 앞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라든가 만약에 언론 방송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요, 관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납니다. 없던 재능까지 자꾸 나오는 게 이 화라는 글자의 특성입니다. 언제 이렇게 없던 재능이 나오냐면 관중이 많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 때 나는 더 많은 걸 더 알려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내 재능 갖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 이게 화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직업, 이런 쪽에서 직업을 갖으면 되게 잘 나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화오행과 반대쪽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화오의 반대쪽에 있는 게 여기 금구나 수운동이죠. 금이나 수의 특성을 갖는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은 나중에 여기서 좀 이따 할 거지만, 금은요, 시비와 판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금은요, 자기가 의리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금융이라든가 어떤 지나왔던 과거를 갖다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같은 것들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비나 판정을 해야 되는 어떤 골동품의 시비 판정을 해야 된다. 뭐 자산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 회계 쪽에 회계 쪽에 회계 일을 해야 된다. 금융 상품의 세일즈가 아니라 금융의 어떤 고객 상대해서 금융의 어떤 출납, 그거의 출납 부분에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요, 금과 수의 특성을 발휘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금과 수의 특성을 활용해야 되는 직업으로 하게 되면 정말 많이 버텨야 1년도 못 버팁니다. 남들은 다 버틴다. 그게 남들이 다 버티는 게 아니라 현대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제일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요, 누가 뭐라 해도 화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차라리 상담이 쉽습니다. 그런데 조금 글자를 바꿔볼게요. 똑같이 병일간인데요, 자고 해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경우는요, 일간 자체는 요런 성격을 띠게 됩니다. 활동적이고 모험적이고 열정적이고 표현적이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여러 사람의 시선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게 뭐다? 내가 생각해. 일간은 자기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지지는 뭐냐면 현실입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 자와 해를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와 해가 이제
요거는 편관이고 요걸 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어 있는 모양으로서 음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관과 편관은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 집단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단은 직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의 직장은 해나 잘 닮았으니 고요한 가운데 나한테 주어진 일을 행정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맞는 일입니다. 자기의 활동적이고 모험이고 열정 표현 이런 이 능력들은요 직장에선 발휘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직장에서 발휘되느냐 못되느냐 여기서 이 일간이 여기서 갖는 12운성적 세력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병은 일간은요 자에서 태지가 되고요 여기서 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를 만나 절지가 되고 자를 만나 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절지와 태지를 만난 쪽에서는요 일간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끼는 있지만 이 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끼가 발휘되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발휘되는 시기, 저 강의된 시기는 대운에서 왔을 때, 대운에서 사오미가 왔을 때 이 일간이 내 목소리를 한번 내볼까? 내가 타고난 원래의 모습을 한번 드러내볼까 하는 움직임은 있지만 요렇게 일간 자체가 절제, 태지와 절지에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라면요 일간이 약하다고 일간이 약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쇠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일간의 특성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지지의 특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분명히 말할게요. 팔자에서 여기 일간은 화오행의 특성을 갖고 있고 지지는 수오행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간과 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하냐? 지지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일간은 화, 지지가 화수다, 지지가 수다 그러면 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말은 뭐다? 요것이 일간 화가 갖는 이 장점을 쓸 수 있는 이런 직장에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언론에 간다고 쳐봅시다. 언론에 간다면 여기서 아까 말했던 병의 오의 사라면 이런 경우는 내가 언론 방송에 방송에 나가서 취재도 하고 얼굴도 비추면서 실제로 영상에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또 취재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언론에 있다고 수의 모양을 닮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내가 한 결과물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일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기서 언론 쪽에서 기계적인 측면, 그러니까 음향을 다루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기계를 다루는 것들. 얘는 내가 그 언론사에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은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뿐 내 얼굴이나 내 역할이나 내 끼가 대중한테 노출되는 게 아닌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달라지고요. 만약에 연예인을 한다 해도요.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영화 배우라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만약에 탤런트라고 하면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 왜냐하면요. 영화 배우와 탤런트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시나리오가 언제쯤 완성되고 배우가 그것을 인지하고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화는요. 배우가 어떤 그 배역을 맡으면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다 기술이 돼 있습니다. 어떤 씬이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그 역할을 위해서 몇 개월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역할에 잘해내기 위한 자기 나름의 훈련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병이 지지의 수가 많으면 오랜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특정 부분의 장점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탤런트는요. 촬영이 있으면 어떨 때는 아침에 촬영한다면 촬영 직전에 대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초, 30초씩 컷컷하면서 이어붙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탤런트는요. 내가 표정 연기나 내면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빠른 시기에 언제든 그 대본이 나와도 그걸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임기응변 대응력이 중요한 게 탤런트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예인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탤런트가 아니라 영화배우라면 가능하지만 탤런트는 어렵다. 단지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영화배우보다는 이런 경우 영화배우를 못합니다. 잘 오랫동안 내가 그 역할을 학습해야 될 부분을 잘 못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즉각적으로 나한테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갖다가 즉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가 다양하지만 빠르게 임기응변해야 되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화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못 씁니다.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 스포츠 중에서 예를 쓴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정신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라든가 아니면 체스 게임이라든가 저런 머리를 써서 하는 스포츠 게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조용히 입만 다물고 가만히 앉아서 머릿속에 막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모습은 이 수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나는 그런 건 말고 난 프로게이머를 할 거야. 또 나는 축구에서 센터포트를 할까, 야구를 할까, 농구를 할까 이런 경우는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힘든 이유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체력이 엄청나게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오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행은요, 목화 토금수를 오행이라고 합니다. 왜? 목화 토금수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라서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 행은요, 어떤 기운입니다. 어떤 재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왜 배우느냐? 이걸 가지고 성격과 성향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얘를 이용해서 내 타고난 장점과 단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얘를 이용해서 내가 잘 풀릴 수 있는 직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이 나한테 맞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얘를 배우는 겁니다. 오행만 가지고 사주를 풀 수 있느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뭐랑 같이 해야 되는지 육친, 12운성, 12신살, 합충, 형파, 원진, 공방 등 다양한 사주 요소들을 같이 혼합해야 됩니다. 이 혼합된 거를 네트워크 사주라고 합니다.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행론을 갖다 적용하는 방법은요. 글자를부터 오행에서 지금 화를 보고 있습니다. 화는요, 글자로 따지면 병정, 사오, 미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글자가 일간일 수 있고 지지일 수 있고 천간일 수 있고 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화란 특성이 성격, 장점, 단점, 직업. 그래서 성격과 장단점은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중에서 지금은 이제 사주의 실내에서 적용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갖다 지금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 좀 헷갈리는 부분 좀 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주 구성이요, 이렇게 병이 있고 병오 있고 자 있고 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두 개는 수의 성격을 갖고 있고 얘는 지금 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연월일시에 따라서 나이를 적용하면 됩니다. 즉 어떻게 되냐면요, 연은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15세까지를 연이 굉장히 강한 비중을 두는 글자입니다. 월은요, 15세에서 30세에서 또는 요즘 35세까지도 봅니다. 요 정도까지를 월이 지배하는 시간. 일은 보통 35세에서 55세까지를 보고요. 시는요, 56세 이후를 봅니다. 그러면 요런 경우는요, 35세 전까지는 해와 자라고 하는 수의 역할이 이 사람한테 잘 맞는 겁니다. 35세가 넘어가면 화의 기운이 잘 맞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볼게요.
다시 병, 오, 자, 자, 요런 사주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35세까지는 얘를 잘 쓴다는 얘기입니다. 글자가 있으니까요. 얘를 잘 쓴다는 건 뭐냐면 수오행을 잘 쓴다는 거 하나. 이건 육친으로 보면 관성이 됩니다. 여기는 편관이 되고요. 요거는 정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편관과 정관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을 처음에는 편관 직장을 다녔다가 나중에 정관 직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이 관이라는 게 지지 나오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취직하기 힘들어도 같은 능력과 비슷한 친구들이 입사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는 입사에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관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이 35세까지는요. 직장 내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5세까지는 강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내가 소속된 직장에서 나한테 주어진 일, 그거를 열심히 하다가 35세가 넘어가면 이 기운보단 요 기운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라는 기운이요. 오라는 기운은 어떤 기운이냐면요. 일간한테 양일살의 기운이기도 하고요. 또 겁재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오행대에서 이 병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또한 독립의 기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가 되면 이상하게 잘 다니던 직장에서 자꾸 상사, 윗사람과의 마찰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라는 기운이요. 관을 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좌와오가 얘는 정관이라고 얘기고요. 얘는 겁재인데요. 이 정관은 누군가 나한테 윗사람이 조직 내에서 나한테 오다를 내렸을 때 순종하는 기운이 정관입니다. 이 시간까지는 15살부터 35세까지는 어느 직장에서든 직장이 가정 내에서든 또는 선생님이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어느 집안의 어르신이나 부모님이나 또는 직장 상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또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것을 잘 따르려는 기운, 그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이 정관의 힘이 15세부터 35세까지 강하게 있다가 35세가 넘어가면 정관의 힘은 약화되고 오라는 기운이 강화됩니다. 즉 시간을 보면요, 얘를 추위라고 놓고 얘를 더위라고 놓으면 됩니다. 이 추위라는 놈이 이제 시간이 쭉 됐다가 계절이 바뀌면서 봄, 여름으로 오다 보니까 추위는 물러가고 더위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즉 얘는 오는 더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는 추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어서 더위가 강해지는 시간에는 이 추위가 약해지겠죠.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정관의 세력은 약해지고 양인살의 세력은 강해지니, 정관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나는 직장에 다니면 자꾸 마찰이 일어나게 되더라. 또 양인살이 강해지니 내가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자꾸 직장을 틀어보려니까 이참에 독립이라 한번 해볼까? 라고 결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양이라는 글자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연월일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수의 오행을 쓸까 화의 오행을 쓸까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는 수고 여기는 수입니다. 여기는 화고요. 또 여기는 화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5살부터 35세까지는 화를 썼다가 여기서 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이 충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육친이라는 것과 대운을 같이 봐줘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자, 만약에 대운 지지만 보면 됩니다. 자, 대운이 정방향으로 온다면, 오 다음에 정방향 미, 신, 유, 술, 해, 자루가 쭉 흘러가면서 오의 기운보다는 자의 기운이 점점점 강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보이십니까? 자, 요 기운이 강하다, 약하다를 뭘로 할 수 있냐면 12운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운에서요, 오라고 하는 기운을 제가 이 파란 기운으로 어디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오는요, 이 오라는 기운은 미를 만나서 상당히 관대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오라는 기운이 실만 육지에 들어가고요, 이 장생지에 들어가고, 그리고 술을 만나면 양지에 들어가고, 양지는 좀 밑으로 들어갔네요. 이 정도. 그리고 해를 만나면 태지에 들어가고 절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점점점 기운이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대운이 바뀜에 따라서 점점 그 힘이 약해지는 걸 이걸 뭘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게 12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12운성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12운성 없이 사주를 감명한다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될 확률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번에 오라는 기운을 제가 빨간색으로 자라는 기운을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기운은요, 이걸 개로 바꾸면 되거든요. 여기서 묘지에 있고, 여기서 묘지 사지에 있고, 병지에 있고, 어디 보자, 쇠지에 있고, 그 다음에 왕지에 있고, 걸록지에 있네요. 지금 이렇게 거의 그냥 직선으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이 오라는 기운은요, 이게 오라는 기운은, 여기서 보면 오라는 기운은 대운이 5, 15, 만약에 25, 35, 45, 55라고 가정해보자고요. 이럴 때, 이 오라는 기운을 쓴다는 것은 내가 창업 기운을 말합니다. 오를 쓴다는 건요. 창업 기운이고, 이 사람은 해도 있고, 자도 있고, 얘는 조직이고요. 나는 창업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조직에 다닐 수 있는 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요. 그럼 어떤 선택이 좋으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오라는 기운은 창업할 때 좋은 기운이라면, 창업할 때 좋은 기운이 여기 지금 점점점 시간이 35세를 중심으로 거의 못 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세 전까지는 오라는 기운을 쓸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거의 대운에 의해서 이 힘이 거의 사라지는 이 중심선 밑으로 내려가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창업에서는 크게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반면에 이 잘하는 기운을 쓰게 되면, 잘하는 기운은 처음에는 주로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게 30대 중반 이후에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관의 기운이 좀 약한 모습이었다가, 요걸 지나면서부터 요 기운이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35세 이후부터 쭉 강해지니까 한 65세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구조에 의해서 요 기운에 의해서 창업을 선택할지, 요 기운이나 요 기운에 의해서 직장 생활을 선택할지를 하려면요, 요 기운에 의해서 직장 생활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좋다. 다만 그럼 그때 직장 생활을 선택할 때 이 오라는 양이는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얘는 뭘로 쓰냐면 직장 생활을 하는 조건으로 쓰는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자격을 말하는 거고요,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직장 생활을 할 때 내 기술이나 자격, 나만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갈 때 나는 그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나만의 특정한 기술이나 자격 말고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 없이 아무나 대체할 수 있는 행정 업무라고 하면, 또는 사무 보조 업무나 단순 업무라 하면 나는 그 일을 못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양인살이라는 것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 양인은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면서 남들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하라고 할 때, 나만의 독특한 능력을 지녔을 때 힘을 발휘하는 게 양인살입니다. 그런데 양인살이 내가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는 거 말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같이 하려는 이런 분야, 내가 아니라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채워질 것, 빠르면 이 일주일이면 채워질 그런 자리에서 그런 보직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하나가 남들이 갖기 힘든 자격이나 기술을 갖는 겁니다. 요즘 예를 들면 뭐 타워 크레인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굉장히 뭐 텅스텐 용접처럼 일반 용접으로 안 되는 것들, 일반 용접사가 하기 힘든 것들, 또는 해저 용접술 같은 게 있고요. 심해 다이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중 15m, 20m를 잠수할 수 있는 건 심해 다이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나 못하고 특수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자격증을 바탕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지금 양인살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일반 산림 쪽에서 일을 한다고 치면 이 사람은 산림 쪽에서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을 갖다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취득해야 될 게 드론 조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사람한테 필요한 자격증이 되겠죠. 드론으로 산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거고요. 또는 굉장히 설치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작업 같은 걸 할 수 있는 특수 자격증 같은 걸 따는 것들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특별한 자격증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대체로 이제 뭘 그렇게 많이 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100층짜리 건물 유리창 닦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이라면 아래만 쳐다봐도 오줌이 막 찌끔찌끔 마려울 정도로 두려움이 떠는 높인데 거기서 한 줄에 매달려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리창 닦고 있다는 거는요, 보통 사람의 간으로 못합니다. 이런 경우 양인살을 가진 사람이 그럼 내가 할게 까짓 거고 저걸 뭐 힘들어. 그래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철탑과 철탑 사이에 그 높은 데서 전선 같은 거에 잘 점검하다 있는 직업들도 있고요. 또 굉장히 힘든 직업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할 만한 직업들, 그런 직업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양인살을 가진 사람이요. 자, 지금 말한 건 뭐다? 요렇게 생겼을 때는 지금 연월 일시가 또 화와 수가 막 헷갈려가지고 뭐를 적용할지 모른다. 이럴 때는 대운의 흐름을 봐가면서 대운에서 더 강해지는 것, 특히 35세에서 65세까지 더 강해지는 것, 그것에 해당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오라는 것은, 오를 직업으로 삼을 때 창업인데, 오는 여기서 파란색이 준이 내려가는 쪽이고요. 자라는 기호는 올라가는 쪽이니까 차라리 자를 내 직업으로 삼어라. 자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관을 직업으로 삼는 것이다. 정관은 내가 어떤 특정 직장에 들어서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거다. 그런데 정관이란 직업을 삼을 때 내가 필요한 건 뭐다? 나만의 라이센스, 그것이 양인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잘 모르는 용어라도 몇 번 들어놓고 나중에 이런 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럴 때 이게 그때랑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지금에 있는 지금의 어떤 동영상을 갖다가 지금 한 1년 반쯤 후에 그때 이걸 다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걸 알게 될 겁니다. 저는요, 지금 초급 단계와 고급 단계 같이 믹서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요, 잠시 쉬었다가 화학의 화를 끝내고 이제 토로 넘어갈까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